예, 요번 시간에 이제 저번 시간에 보신 게 이제 경제적 침탈 과정을 보신 거야. 거기에 맞서서 경제 저항 운동이라는 게 일어난다. 통칭해서. 자, 그래서 무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항 이후에 일본과 청상인들과의 무역이 강화되는 거 맞죠? 그러면서 뭐가 침탈당할 것 같다 그랬어? 식량이라 그랬지, 식량. 그래서 식량 수탈이 심해질 것이다. 식량 수탈. 왜? 특히 일본 상인들이 가장 많이 수입해 간 게 뭐라 그랬죠? 쌀이나 콩이라 그랬지? 자, 그래서 식량 수탈이 심해질 것이다. 또 요 부록에, 장정이다. 장정에 무엇을 규정해놨어?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서 식량을 무제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제한 없이 식량 유출을 허용한 게 바로 통상장정이라고요. 자, 그래서 개항 이후에는 일본 상인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될수록 무슨 수탈이 심해질 것이다? 식량 수탈이 심해질 것이다. 가뜩이나 식량 사정이 조선이 안 좋은 나라죠. 그런데 일본으로 반출되는 쌀, 콩의 양이 많으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따라서 농촌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도시 빈민층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게 배경인 거야. 그래서 이 식량 수탈에 저항한 식량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저항운동이 바로 뭘로 이어진다? 방공령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방공령. 근데 방공령은 가장 대표적인 집중적으로 선포된 시기가 1889년이야. 그래서 1880년대 후반에서 1890년대 초반이 가장 집중적으로 방공령이 선포되던 시기다. 그래서 식량 수탈에 대한 저항운동하면 뭐를 하나 정리해놔야 된다? 방공령을 정리해놔야 된다. 자, 방공령은 1880년대 후반에서 1890년대에 가장 집중적으로 선포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889년에 함경도 관찰사인 누구? 조병식이라는. 그래서 1889 조병식 계속 읽어버릇하세요. 1889 조병식. 그래서 1889 조병식의 방공령이 가장 유명했다. 그럼 방공령은 뭐냐라는 거예요, 개념. 방공령은 어떠한, 크게 설명을 하면 어떤 한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역 밖으로 식량이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야. 이거를 방공령이라고 해. 근데 개항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어디로 많이 식량이 나갔어? 일본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일본 식량 수출 금지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 자, 방공령이란 뭐다? 개념이. 대일본 식량 유출 금지 명령. 근데 이 방공령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는 이제 규정, 무제한적인 수탈을 허용했다고, 식량 수출을. 그런데 조일통상정령 1883년에 통상장정이 개정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무엇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방공령. 자, 그래서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어느 때야? 강화도 조약 때는 없어. 1883년 조일통상장정. 거기 조일통상장정이라는 거 나올 거예요, 분명히. 거기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경제적 침탈할 때 보셨던 거 있죠? 594페이지로 잠깐 가셔가지고 거기 첫 번째 무역해서 거기 박스 안에 통상장정 개정 있죠? 그거 별표 쳐놓으세요. 그 주천원감 한번 읽어. 과세권, 연안해운권과 연안무역권, 어업권, 최애국대우 별표. 1개월 전 사전 통보에 의한 방공령 선포, 그거 별표. 위에 과세권, 그것도 별표.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 초기에는 무관세 무역을 했죠. 그런데 1883년에 통상장정이 개정되면서 과세권을 인정받는다. 강화도 조약에는 최애국 대우가 없었죠. 그런데 1883년에 일본도 어떻게 최애국 대우를 보장받는다. 그 다음에 1개월 전 사전 통보를 조건으로 어떻게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몇 년으로 가야 돼? 1883년으로 가야 돼. 이모군란 D. 자, 그래서 이제 방공령이 선포되게 되는 배경 지금까지 하신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방공령으로 가세요. 601페이지에. 그래서 방공령의 개념, 방공령의 개념은 뭐다? 대일본 식량 수출 금지 명령. 가장 유명한 방공령이 뭐다? 1889 조병식.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방공령 규정은 어디에 규정돼 있다? 1883년 통상장정.
자, 그런 배경은 뭘까? 이게 식량수탈이 심해지면서 어떻게? 식량 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걸 어떻게 한대? 항의를 한다 그러지. 무엇에 근거해서 항의를 한다? 통상장정에 근거해서 항의를 했다. 뭐냐면 1개월 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압력을 받아서 대부분 철회돼. 대부분 철회. 근데 철회되는 것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배상금까지 지불했다. 그런 것들로 연필을 줄쳐놓으세요. 다시 정리한다. 방공령 개념이 뭐다? 대일본 쌀 수출 금지 명령이다. 가장 유명한 방공령이 뭐다? 1889 조병식이라고 시기는 그렇게 딱 잡아.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1883 통상장정 개정에.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뭐다? 식량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식량 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근데 일본이 어떻게 했다? 항의 통상장정의 근거.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다? 대부분은 철회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까지 물었다? 배상금까지 물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일본과 청상인들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누가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랬어? 토착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랬지? 토착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랬지? 왜? 경쟁이 안 돼요. 이 청과 일본은 먼저 근대화된 상인이라서 자본 규모가 컸단 말이야. 그런데 조선의 토착 상인은 아직은 근대화되지 못한 상인들이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토착 상인들의 피해가 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토착 상인들의 활동, 토착 상인들이 거기에 저항한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착 상인, 먼저 시전 상인부터 봅시다. 시전 상인. 자, 시전 상인은 어디에 있는 거야? 서울에 있지? 그래서 서울 상인, 서울 시전 상인들, 서울 시전 상인들. 자, 요 상인들. 원래 얘네들이 조선시대에 뭘 갖고 있었죠?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었죠? 근데 계양위에는 어떤 활동을 하냐라는 거야. 자, 시전 상인들은요, 단체를 하나 만들어. 그거 제일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놔. 서울의 시전 상인들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 반드시 기억해놔. 황국중앙총상회. 요 사이에.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898년. 그러니까 아관 파천이 1896년이고 러일 전쟁이 1904년이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체 기억하세요. 시전 상인들은 황국중앙총상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한 단체다.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한 단체다.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한 단체다. 이렇게. 근데 이 시기가 어떤 단체가 활동하던 시기하고 비슷해. 독립협회란 말이야. 독립협회가 1898년 만민공동회의 개최하면서 막 민권운동하고 자강운동하고 자주국권운동할 때 그래서 독립협회하고 함께 활동한 단체야. 황국중앙총상회에서 이게 제일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기타 줄만 쳐놓으세요. 공인은 어떻게 한다? 근대적 상인으로 변모하지 못하고 몰락,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또 누구 정리해 놓는다? 경강상인. 경강상인은 어떤 상인이었어요? 공인도 정리해놔야 되죠? 조선시대는 중요한 상인이지. 경강상인은 한강을 중심으로 주로 미국 어물을 수송 판매했던 상인이죠. 그래서 선박 제조업까지 진출했지. 그런데 어떻게 됐대? 개항 후 세국 운반이 일본의 증기선에 의해 독점되면서 큰 타격. 줄. 일부 상인은 증기선을 구입하여 이에 대응. 서울을 중심으로 한 미국 유통업에서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개항 이후에 일본에 큰 배가 들어와서 세국 운반을 독점함에 따라서 타격을 받았다. 그럼 누구로 가는 거야? 경강 상인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일부 상인들은 일본으로부터 증기선을 도입해서 이에 대응하고자 했다. 누구로 가는 거야? 경강 상인으로 가는 거야. 서울을 중심으로 미국 유통업에 종사했다. 경강 상인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느 상인으로 간다? 송상. 송상은 어떤 상인들이었죠? 송상은 개성을 중심으로 주로 인삼을 재배 판매했고
청과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을 했던 상인들이지, 그 상인들이 개항 이후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 줄 맞춰 놓으세요. 활동 영역을 수출입 유통업으로 확대. 줄. 당연하지. 무역했다고 그랬잖아. 무역. 수출입 유통업.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서울 이북 지방에서 계속 상권 유지. 그 줄. 송상. 개성을 중심으로니까 서울보다 북쪽 맞죠? 서울 이북. 상권 유지. 그 다음에 합방 후 일제가 인삼의 전매제를 시하면서 큰 타격. 그 줄 쳐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개항 이후에 다음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상인이 누구냐고. 자, 수출입 유통업에 종사했습니다. 서울 이북 지역에서 상권을 유지하면서 수출입 유통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면서 일본이 인삼을 전매제로 바꾸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누구? 개성상인, 송상. 평양상인도 줄쳐놔. 평양상인은 대동상에 줄쳐놔. 대동상에. 평양상인도 조선시대는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역. 대동상의 줄. 대동상의 줄. 그 다음에 수출입 상품의 유통 줄. 그 다음에 평양과 남포가 개항된 이후에는 일본 상인의 상권을 침탈. 그렇게만 줬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객주하고 보부상. 객주. 객주는 주로 조선시대 어디에 있었어? 포구를 중심으로. 그래서 개항 이후에도 개항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상인들이 바로 객주란 말이야. 그런데 개항 초기 고 줄쳐놓고 1번. 개항 초기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가 개항정으로 한정. 고 줄쳐놓고 객주와 보부상은 개항장과 내륙을 연결하면서 어느 정도 상권 유지. 고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객주하고 보부상은 같이 가는데 일단은 객주하고 보부상은 개항 초기에는 어느 정도 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객주하고 보부상들은 어느 정도 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왜? 일본 상인들, 외국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개항장 내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 상인들은 개항 초기에는 어떻게 무역을 했냐면 이 객주하고 보부상과 연계를 맺으면서 조선의 내륙과 무역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왜? 직접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동그라미 2번. 그런데 내륙 통상권이 허용되면서 줄 개항장 객주를 거치지 않고 상품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개항장의 객주 개항장의 객주와 보부상은 타격. 그렇게. 자, 다시 객주하고 보부상은 개항 초기에는 어느 정도 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개항 초기에는 왜? 개항 초기에는 일본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이 허용되지 않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개항장의 객주나 아니면 내륙의 보부상을 거쳐서 무역을 해야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근데 1880년대 같이 1880년대 중반으로 들어가면서는 일본 상인, 외국 상인들 내지 통상권이 어떻게?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개항장의 객주나 아니면 보부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선의 농촌과 장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개항장의 객주하고 보부상은 어떻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보부상에다가 몇 가지 기간을 좀 써놔. 자, 보부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 자, 개항 이후에 특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상인이 바로 보부상이거든? 물론 시전 상인도 보호를 받는데, 이 보부상. 그래서 이 정부가 이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있어. 거기다 써놓으세요. 해상공국. 보부상에다 써놔. 해상공국. 상리국 이렇게. 이건 1880년대야. 이건 83년, 이건 85년. 그래서 해상공국이나 상리국이라는 이 기구가 나오면 자, 이거는 어떤 기구다? 정부가 어느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간청이다. 보부상을 이렇게. 그다음에 1890년대 한국협회라는 단체가 있다. 한국협회라는 단체. 이것도 1898년 이렇게 써놔. 이 한국협회는 요거는 보부상들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요게 어떤 거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 독립협회 할 때 하셨죠? 독립협회를 대한제국이 결국은 탄압해산시키는데 이용했던 단체야.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하고 한국협회는 구분. 한국중앙총상회는 서울의 시전상인, 서울상인들 상권소운동 전개한 단체. 한국협회는 보부상 그리고 대한제국 독립협회를 탄압해산할 때 이용했던 단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상무사는 대한제국이라고 써놔. 대한제국 때.
이 한국협회를 이용해서 독립협회를 해체시킬 때 한국협회도 같이 해체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대한제국이 이제 또 보부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바로 상무사야. 자, 그래서 해상공국 상리국 한국협회 상무사. 자, 요거는 어떠한 상인과 관련이 있다? 보부상과 관련이 있다. 한국중앙통상에는 서울의 시전상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개항 후 산업진흥과 근대적 기업의 설립 있죠? 그거는 이제 크게 한번 읽어봐. 자, 개항 이후에 우리도 이제 근대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경제 면에서도 어떻게 근대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회사와 공장, 자본주의 경제를 자꾸 도입하고 이러한 노력이 정부에서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있었다. 특히 이제 정부의 노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은 특히 추천놓고, 대한제국대. 대한제국대는 무슨 정책을 했다고? 상공업진흥정책, 그거 추천하시고, 이걸 일명 식산흥업정책이라고 했지? 그래서 대한제국대는 무슨 정책을 했다? 식산흥업정책. 이게 바로 이제 경제적으로 근대화를 이루려는 노력이야. 정부의 노력. 그래서 이때 정부의 후원으로 근대적인 회사와 공장이 많이 설립되기도 했다. 그래서 대한제국 상공업진흥정책 그거 하나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상회사 설립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인들이 그러니까 근대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자본 규모를 키워가지고 외국상과 대항하려는 그러한 시도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상회사 설립운동이라고 한다. 무슨 운동? 상회사 설립운동. 상회사 설립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개항 후에. 맞아 틀려? 그 자체. 맞습니다. 그냥 그 자체만. 그래서 이제 합자, 한명, 합자, 주식회사 이런 형태의 근대적인 회사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있는데 그 604페이지에 대동상해하고 장통회사. 대동상해하고 장통회사. 대동상해하고 장통회사가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다. 그래서 대동상해, 그 줄 쳐놓으십시오. 대동상해하고 장통회사는 무슨 운동과 관련이 있어? 상회사 설립운동과 관련이 있다. 상인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자본을 모아가지고 근대적인 회사를 설립해서 일본과 대항하려고 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데 거기 평양상인은 대동상해, 서울 상인들은 뭐? 장통회사. 거기 주쳐있죠?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광성, 동성. 그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무슨 운동과 관련이 있다? 상회사 설립운동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양가가 3번도 근대적 기업의 설립.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근대적인 경제화 운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상업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분야에서도 근대적인 회사가 설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개항 이후에. 그래서 운송업 분야에서도 유기업, 직조업 등에서도 각종 근대적 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번 민족계 금융기관의 설립. 자, 민족계 금융기관의 설립. 이거는 이제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어. 금융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이라고도 관련이 있어. 금융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뭐다? 일본은행이 들어와서 권한을 확대시켜 나가자, 조선인 자본에 의한 민족계 자본에 의한 은행 설립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다 줄쳐놓으세요.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한일은행 이렇게 줄쳐놔. 이거는 어떤 은행으로 가야 돼? 민족계 은행이다. 금융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 무슨 은행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제1은행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제1은행은 일본은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결국은 뭐다? 실패로 끝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이 가장 결정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권 침탈에 대한 저항운동. 자, 이권 침탈은 특히 어느 때라고 했지? 아관 파천 이후에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관 파천 후에, 맞죠? 1896년 아관 파천 이후에 본격화되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최혜국 대우를 근거로 해서 이때 집중적으로 빼앗겼던 이권이 크게 뭡니다.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삼림 벌채권이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이건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래서 이 이권 침탈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나온 게 뭐다? 이권 수호운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항운동이 뭐다? 이권 수호운동이다. 이권 수호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권 수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단체가 뭐냐고요? 그게 바로 독립협회라는 거지. 독립협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단체 자체를 정리해놔야지. 독립협회. 아간파천 이후에 설립된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어떤 운동을 전개했다? 이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세를 배격하고. 근데 특히 러시아에 대한 투쟁이 좀 심하다. 자,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이권수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때가 바로 1898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한국중앙통상회하고 활동한 시기가 똑같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하고 한국중앙통상회는 만민공동에 동시에 참여해서, 만민공동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민권운동도 전개하고, 이권수호운동도 전개하고, 자, 그래서 이권수호운동, 독립협회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토지수탈에 대한 저항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토지수탈에 대한 저항운동이 뭐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계기로, 맞지? 러일전쟁을 계기로 무엇을 요구했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죠? 황무지 개강권. 러일전쟁 이후에 한일 의정서라는 걸 체결하고,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잖아. 이게 바로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토지 수탈의 의도가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일본이 조선, 대한제국의, 이 당시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해야 되겠지? 대한제국의 토지를 수탈할 목적으로 요구했던 건데, 이것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지. 그치? 그게 뭐지? 보안해지. 반드시 기억해놔야죠? 보안해. 1904년에 보안해를 중심으로 무슨 운동이 전개되었다? 황무지 개항권 요구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다? 철회시켰다. 그러나 결과 공부했지? 이거는 철회됐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국유미간지, 역둔토 등을 중심으로 일제가 실제로 토지를 수탈해 간다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까지 설립한다 그랬지. 그다음에 이때 우리 손으로 자주적으로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농광회사라는 게 설치되었다. 자, 그래서 보안회하고 농광회사 기억해야 돼. 보안회하고 농광회사. 요거는 무엇에 대한 저항운동이다? 토지 수탈에 대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의미로는.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운동 전개한 단체. 보안회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금융지배. 자, 금융지배는 결국은 이제 금융이 지배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 그랬지? 그 전에는 뭐도 있었어? 민족계 자본에 의한 은행 설립도 있었다 그랬죠? 그거 이제 줄쳐놨었죠? 아까 한성은행, 조선은행, 대한천일은행 이렇게. 여기에 무슨 은행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1은행은 들어가면 안 되지. 왜? 그건 일본은행이니까. 민족계 자본의 은행이 아니지. 그런데 이제 점차 이거는 성공을 거두지 못해. 점차 이제 실패로 끝나고 결정적인 게 뭐야? 절정적인 게 1905년에 실시된 뭐야? 화폐 정리 사업. 이거 제1은행과 메가다가 주도해서 실시한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이 금융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은 실패로 끝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금융지배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 금융지배에 대한 저항운동으로는 민족계 자본에 의한 은행 설립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그러나 결국은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이것도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지배 정책. 자, 재정지배 정책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재정지배는 뭐다?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자꾸 무엇을 제공해왔다? 일본이 차관을 제공했다. 그래서 자꾸 빚이 쌓여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대략 몇 년에 가니까 1907년 정도 가니까 1907년 맨 마지막이지 이제 1907년이니까 1907년에 가니까 뭐야 1300만 원의 빚이 쌓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빚을 갚아서 일본에 진 차관을 다시 반환해서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난다. 그거 중요하지. 이건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 국채 보상운동. 그래서 요거는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국채 보상운동. 이렇게. 그리고 국채 보상운동은 별표.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돼. 자, 국채 보상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차관 반환 운동이야. 일본에 진 빚을 갚아서 경제 자립하자라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성격적으로는 경제적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606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운동이 시작된 게 있어. 그거 줄쳐놓으세요. 대구 광문사라는 곳에서. 자, 국제보상운동은 어디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대구에서. 그거를 바꿔나와. 실제로 문제는. 평양이라고 바꿔나와. 그럼 안 돼. 그러면 무슨 운동과 비교하면서 문제를 내는 거냐면, 일제감정기 때 전개됐던 물산장려운동과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되지만, 요 국제보상운동은 합방 전이고, 이거는 대구 광문사라는 곳에서, 대구 줄초나, 김광재 서상돈 줄초나, 김광재 서상동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습니다. 대구 광문사에서. 이게 바로 국제보상운동입니다. 자, 무슨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연운동 줄초나. 금연운동. 취지는 뭐다? 담배값을 아끼자라는 거지. 그래서 담배값을 아껴서 빚 반환하는데 보태자. 그래서 금연운동으로 대구 광문사에서 김광재 서상돈 등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근데 여기 이제 누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거야?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모금운동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금연운동으로 시작되어서 모금운동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그 사료지문 반드시 읽어보시고.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다. 거기 읽어보면 다 알지. 1,300만 원 나왔고 그걸 갚아야 된다는 내용이잖아. 그게 무슨 내용이다? 아, 이거 국채보상운동이다 하면서 이 사료집이 나왔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몇 년? 1907년. 어디에서? 대구 광문사에서. 누가? 김광재 서상돈. 무슨 운동으로 시작? 금연운동으로 시작. 어떻게 확대? 모금운동으로 확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전국적인 모금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금연을 통한 모금운동도 하고 폐지도 주어서 모금운동하고 심지어는 여성들은 금비녀, 금가락지, 금을 내기도 했어. 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금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그런데 이제 일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일제 통감부가 탄압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탄압을 했대? 이 운동을 주도한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탄압을 시도해서 영국인 배대를 추방하고 양기타기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는 등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런 식으로 방해 공작을 폈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대? 실패한 거죠, 뭐. 그래서 빚을 반환하는 데는 실패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보상운동이야. 다시 국제보상운동은 몇 년? 1907년. 무슨 운동이야? 일본의 진 차관을 반환해서 경제 자립하자는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이야. 어디에서 시작됐어? 대구 광문사에서. 누가? 김광재 서상돈 등의 발의로. 무슨 운동으로 시작되었어? 금연운동으로 시작되어서 무슨 운동으로 확대됐죠? 전국적인 모금운동. 결론은 어떻게 됐다? 통감부가 탄압을 하더라. 영국인 배대를 추방하기도 하고 양기타기를 횡령 혐의로 구속하기도 하는 등. 그래서 결국은 실패. 이 정도 정리 놓으시면 돼. 물산장려운동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 국채보상운동 할 때, 모금운동 할 때 뭘 내기도 했다고 그랬지 아까? 금을 내기도 했다고 그랬죠. 금. 그래서 그게 무슨 운동하고 비교가 되냐면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가 터졌단 말이야. 1997년에 IMF가 터지고 1998년 그 다음 해 연초부터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게 있어서 금모으기 운동.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게 국가 부도 사태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이 IMF로부터 돈을 빌려서 메꿨거든. 그래서 IMF로부터 진 빚을 갚자. 그래서 이것도 빚 갚자라는 운동이야. 그래서 뭘 모았어? 금 모았지? 그래서 이 1998년에 일어났던 무슨 운동과 취지가 비슷하다? 금 모으기 운동과 취지가 비슷한 성격의 운동이 바로 무슨 운동이다? 대한제국 말기에 일었었던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저항운동이 더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공령, 식량 수탈에 대한 저항운동, 그 다음에 상권 침탈에 대한 상권수호운동, 황국중앙총상회, 서울의 시전상인 등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권수호운동,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항모지 개강권 요구 반대운동, 보완회하고 농광회사,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이건 재정지배에 대한 저항운동. 요거 1889 맞지? 1889. 요거는 1898년, 요거 1898년, 요거 1904년, 요거 1907년.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제 부분은 다른 거는 크게 읽어보고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놔. 경제적 침탈 내용과
그 침탈에 저항한 저항운동.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서 계속 보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개항 이후의 경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크게는 두 가지로 이해하십시오. 경제적인 침탈의 내용, 무역, 그 다음에 이권, 토지,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재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저항한 운동, 반공령, 그 다음에 한국중앙통상회 이권소운동, 상권소운동, 그 다음에 독립협회 이권소운동, 보안의 황무지 계양권 반대운동,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요걸 중심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면 개항 경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개항 이후에 문화, 마지막, 요거는 이제 줄만 잘 쳐놓으시면 돼. 줄만 잘 쳐놓으시고, 그게 끝나면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